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플 박스 메신저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우둘두둘하며 잔잔한 무늬가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합니다. 안쪽 면은 밋밋하고 반질반질하며 바느질 구멍이 좀 작고 흐릿합니다. 영상에서는 숫자 스티커를 가죽의 겉면에 붙여놓고 바느질하겠습니다. 스티커로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여 바느질해주세요. 9번 가죽을 구부려서 가죽의 끝을 겹쳐놓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6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가죽의 양끝을 겹쳐서 구멍 위치를 맞춰준 후 한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집게에 가죽을 씌워주는 영상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주세요. 집게를 가죽으로 씌워주면 가죽을 집었을 때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되면 집게를 빼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줬습니다. 가죽의 안쪽 면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주세요.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앞, 뒷면 모두 얇게 여러 번 발라서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10번 가죽, 그리고 17번 가죽과 개고리를 준비해주세요. 10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겹쳐놓고 바느질할 겁니다. 받아보시는 상품에는 10번 가죽에 큰 구멍이 없으니 원하는 구멍에 맞춰주세요. 9번 가죽을 이은 첫 번째 구멍과 10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이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죽 3겹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 가죽을 보면 가운데 큰 구멍 2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구멍이 잘 보이지 않지만 상품을 받아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17번 가죽과 개고리를 준비해주세요. 17번 가죽을 개고리의 오링 부분에 끼워 넣어서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2개의 바느질 구멍을 9번 가죽의 큰 구멍 2개와 맞춰주면 됩니다. 17번 가죽을 9번 가죽 큰 구멍 위에 겹쳐놓고 그 위에 10번 가죽을 겹쳐서 같이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를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가죽 앞면과 안쪽 면 모두 실 위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 면은 지퍼를 열고 바느질해주세요. 지퍼를 열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나머지 10번 가죽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겹쳐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까지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동전 가방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가죽과 14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12번 가죽과 1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11번과 14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여기 내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가죽 색상과 동일하게 맞춰서 사용해주세요. 11번 가죽은 블랙 색상이니 블랙 색상의 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내면만 바느질하고 이 부분은 지금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 사이의 간격이 좀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도 구멍 사이 간격이 좀 넓습니다.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여기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12번과 13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6번과 15번 가죽 그리고 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5번 가죽을 보면 한쪽이 더 뾰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보다 아래부분이 더 뾰족합니다. 왼쪽에는 15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놓고 오른쪽에는 16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놓아줍니다. 가죽의 방향을 잘 봐주세요. 11번과 15번 가죽도 잘 봐주세요. 11번 가죽은 1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12번 가죽은 16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합니다. 1번 가죽의 양옆에 윗부분을 보면 큰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1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1번 가죽의 왼쪽 큰 구멍과 잘 맞춰주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을 아래에서 위로 할 예정이라 11번 가죽을 놓칠 수 있어서 미리 집게로 고정하면 편리합니다. 1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1번 가죽의 오른쪽 큰 구멍과 잘 맞춰주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가죽에 붙여진 스티커를 잘 보고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잘 구분해서 제작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면이 가죽 겉면입니다. 15번 가죽은 1번 가죽의 왼쪽 아래 부분에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의 윗부분은 새들 스티치로 한 겹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16번 가죽은 1번 가죽의 오른쪽 윗부분에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아래 부분의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은 1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고 세 번째 구멍부터 1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3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세 번째 구멍부터 15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두 가죽 모두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15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때 가죽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손으로 고정해서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영상을 잘 봐주세요. 1번 가죽 큰 구멍에서 오른쪽으로 7번째 구멍에 1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11번 가죽을 15번 가죽 위에 겹쳐놓고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자석 도트가 있는 11번 가죽이 안쪽 면입니다.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잘못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서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이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이어서 1번 가죽의 윗부분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마지막 구멍에서 16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16번 가죽의 겉면을 1번 가죽 안쪽면에 맞붙도록 겹쳐서 바느질해주세요.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큰 구멍부터 12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12번 가죽을 16번 가죽 위에 겹쳐놓고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자석 도트가 있는 12번 가죽이 안쪽 면입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못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느질해주세요. 3겹의 가죽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 통과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을 올리고 이 세 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서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실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에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 모두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2번 가죽 위에 1번 가죽을 겹쳐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 반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땀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가장자리에 바느질선을 먼저 바느질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실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번 가죽에 남은 바느질 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을 뒤집어 주세요. 세 번째 구멍부터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멍, 마지막 구멍과 그 전 구멍도 1번과 2번 가죽만 바느질합니다. 양쪽으로 한 땀은 1번과 2번 가죽만 바느질합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길이의 5배인 10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과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세 번째 구멍부터 5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해줍니다. 5번 가죽은 겉면이 위로 보이게 하고 2번 가죽은 안쪽 면이 위로 보이게 해서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세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과 그 전 구멍은 1번과 2번 가죽만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과 8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보이게 하고 8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 반인 1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땀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8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 시작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8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 반인 1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 2개와 3번 가죽 2개, 그리고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가방끈 사각링에 7번 가죽을 끼워서 3번 가죽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7번 가죽을 보면 넓은 면과 좁은 면이 있습니다. 좁은 면을 위로 보이게 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좁은 면을 위쪽으로 놓고 가죽끈의 겉면을 위로 보이게 해서 가죽을 그대로 사각링에 끼워 넣어줍니다.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가방끈의 겉면이 위로 향하는지 7번 가죽의 좁은 면이 위로 향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가죽을 사각링에 끼우고 바느질하면 다시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느질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5배인 10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7번 가죽 색상으로 준비해주세요. 몇 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세 겹의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실 마감해주세요. 반대편 3번 가죽을 바느질하기 위해 가방끈의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정돈해줍니다. 남은 3번 가죽과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의 좁은 면을 위쪽으로 놓고 가죽을 그대로 사각링에 끼워서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7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 바느질해줍니다. 길이는 가방끈 겉면에 있습니다. 가죽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먼저 동전 가방을 달아줄 기링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방을 크로스로 맸을 때 동전 가방의 위치를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편할지 생각해보고 3번 가죽의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디링이 있는 면을 오른쪽에 놓고 바느질하겠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디링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둘 건지 왼쪽에 둘 건지 결정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3번 가죽은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합니다. 3번 가죽의 세면을 바느질할 때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2번 매듭을 지어주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당겨 위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2번 매듭 지어줬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면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 갈라진 부분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3번 가죽 양쪽 면 아래 부분을 보면 가죽이 갈라져 있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아래 바늘을 갈라진 부분을 지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6번 가죽의 다음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반대편 갈라진 가죽도 동일하게 갈라진 부분을 지나서 다음 구멍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바느질 구멍만 잘 맞추고 실을 잘 잡아당기면 라운드 모양은 알아서 예쁘게 잡힙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첫 번째 구멍과 동일하게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위로 2번 매듭 지어주면서 한 땀 바느질했으니 뒤로 한 땀만 더 바느질하고 실 마감하면 됩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닿은 구멍을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과 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해주세요. 나머지 3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3번 가죽을 바느질하기 전에 가방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꼬였다면 다시 정돈해서 바느질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2번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의 뚜껑을 닫고 양쪽 면에 자석 도트를 체결해줍니다. 작은 동전 가방도 가방끈에 있는 디링에 연결해주세요. 동전 가방을 디링에 연결해주면 심플 박스 메신저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